2022년 11월 13일 미국 아이다호주 모스코. 고작 2만 5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아이다호 대학생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가까운 친구 사이였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모스코는 주민의 절반이 대학생들이며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의 살인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안전하고 조용한 동네라 주민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용의자는 브라이언 코버거. 놀랍게도 그는 범죄학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총 4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인 집은 케일리, 메디슨, 그리고 제나가 함께 살고 있는 숙소였고 4번째 피해자인 이든은 제나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이날 제나를 보기 위해 이 집에 놀러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학교 공부를 위해 각자 고향을 떠나 모스코에서 지내게 되었고 누구보다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제나와 이든은 사랑스러운 연인 관계였습니다. 워싱턴주 출신의 20살 남학생 이든은 새 쌍둥이였는데 이들 모두 아이다호 대학에 등록해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든은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공부하며 학업과 스포츠 활동 모두 사랑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동갑내기 여자친구이자 또 다른 피해자 제나는 애리조나 출신으로 3년째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이든의 가족들과도 가깝게 지내 지난 여름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제나가 매우 긍정적이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는 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메디슨과 케일리는 아이다호 북쪽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둘은 친자매처럼 항상 함께 지냈고 서로를 늘 아껴주었습니다. 21살의 메디슨은 마케팅과 4학년이었고 모스코 다운타운의 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던 그녀는 2023년 봄에 졸업 후 보이즈로 이사갈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이 끔찍한 사건은 졸업 후 그녀가 이사가기 불과 몇 달 전에 벌어진 것입니다. 메디슨의 베스트 프렌드 케일리는 일반학 공부를 마무리한 뒤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졸업 후에 유럽을 여행할 계획이었고 여행 후에는 텍사스로 이사가 직업을 구할 예정이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지내는 숙소에서 발생한 이 처참한 살인사건. 이날 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피해자들이 발견되기 전날인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저녁, 이든과 제나 커플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캠퍼스 내 파티에 참석했고 새벽 1시 45분에 사건이 발생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파티장을 떠난 뒤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메디슨과 카일리는 저녁 10시에 다운타운에 있는 스포츠바인 코너클럽에 간 뒤 새벽 1시 30분쯤 나왔습니다. 새벽 1시 40분, 한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트위치 라이브 영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화면은 푸드트럭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늦은 새벽이지만 주변에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분 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숙소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4명의 피해자 모두 새벽 2시 이후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3층 집에는 총 6개의 침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케일리, 메디슨, 제나, 그리고 제나의 남자친구 이든, 그리고 또 다른 룸메이트 2를 포함해 총 6명이 한 집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 26분부터 52분까지 케일리는 전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그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메디슨 또한 비슷한 시간 남자친구에게 3차례 전화했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새벽 4시경 제나가 배달앱 도어대시를 통해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지냈던 다른 룸메이트 딜러는 케일리와 그녀의 개가 놀고 있는 듯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얼마 후 딜러는 "여기 누가 있어" 라고 말하는 케일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방문을 열고 바깥을 확인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딜런은 또 다른 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제나가 방에서 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딜런은 다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또 다시 들렸을 때 딜런은 세 번째로 방문을 열고 밖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검정색 옷을 입고 입과 코를 마스크로 가린 한 남성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딜런은 충격에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성은 그녀를 못 본 것인지 집 뒤편에 있는 유리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딜런은 떨리는 몸으로 방으로 들어갔고 한동안 겁에 질려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오후 12시경 경찰이 신고를 받고 학생들이 살고 있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처참한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인 메디슨과 케일리는 3층 메디슨의 방 싱글 침대에서 함께 칼에 찔려 죽은 채 발견되었고 커플인 제나와 이든은 2층 침실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명의 다른 룸메이트와 케일리의 애완견은 생존한 상태였습니다. 희생자들은 묶였거나 제압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현장에서는 많은 피가 곳곳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누군가 집 안으로 강제로 침입하거나 유리창이 파손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라진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를 특정한 뒤 공격한 표적 살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2015년 이후 7년간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조용한 동네라 경찰들에게도 이 사건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 이례적인 사건에 모스코 경찰서는 아이다호주 경찰과 라타 카운티 보안관실의 지원을 받아 약 130명의 법 집행관이 투입되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지역 주민에게 사건이 있던 날 녹화된 모든 비디오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접수받았습니다. 11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15,000건에 달하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라타 카운티 검시관은 희생자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큰 칼에 의해 가슴과 상체에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방어 흔적이 있는 피해자도 있었지만 이들에게 묶이거나 입을 막았던 흔적은 없었습니다. 모두 칼에 찔린 살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사건 당일 피해자들과 접촉한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사건 전날 메디슨과 케일리가 푸드트럭에 있을 때 한 남성이 그녀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추적했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넘어 메디슨과 케일리가 전화를 했던 남성들 또한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의문을 가졌던 것은 이 집에서 살아남은 2명의 룸메이트였습니다. 당시 룸메이트 딜런은 수상한 남성의 모습을 목격했고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신고하지 않고 몇 시간 흐른 뒤 낮 12시가 다 되어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딜런이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늦게 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생존된 2명의 룸메이트들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스코 경찰은 여러 제보를 접수받았지만 용의자는 쉽게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경찰들 역시 워낙 강력한 사건이라 용의자가 며칠 내에 체포될 것을 예상했지만 11월이 지나갈 때까지 수사에는 진전이 없었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집 근처에서 여러 차례 이동했던 한 차량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차량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생산된 현대 엘란트라였고 약 22,000대를 선별해 분석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펜실베니아의 한 가정집에서 유력한 용의자가 FBI 스와트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브라이언 크리스토퍼 코버거, 놀랍게도 범죄학 석사였으며 체포 당시 범죄학 박사과정 1학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 조사 중 브라이언이 범행 후 버리고 간 흉기 케이스에서 DNA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현대 엘란트라 차량의 운전자들을 필터링해 조사했습니다. 그중 워싱턴 주립대의 학생인 브라이언이 용의선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브라이언의 부모님 집에서 쓰레기를 회수했고 여기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된 것을 확인 후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 포착된 브라이언의 엘란트라 차량이 그의 집이 있는 워싱턴 풀먼 방향과 희생자들의 집 방향으로 두 차례 이동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1시간 전 피해자의 집을 3번이나 지나갔고 살해 추정 시간인 새벽 4시 20분 그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모스코를 떠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차를 매우 꼼꼼하게 세차한 점, 쓰레기를 고의로 이웃집 쓰레기통에 버린 점, 그리고 휴대폰 신호 기록 등 경찰은 여러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21일 브라이언 크리스토퍼 코버거는 펜실베니아 알브라이츠빌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이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부모님, 2명의 누나와 함께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빌딩 유지보수 관리원이었고 어머니는 학교에서 일을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는 매우 뚱뚱한 체형이었는데 12학년이 되었을 때 무려 40kg 이상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왜소한 체격으로 바뀐 브라이언은 복싱을 배우며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음주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한 친구는 그가 점점 자기 파괴적으로 변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있는 노스앰프턴 대학에서 심리학 준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 브라이언은 범죄학 연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싶다고 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음주와 마약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데솔스 대학에서 범죄학 학사 학위를 2022년 6월에는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같은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워싱턴 풀먼으로 이사했으며 체포되기 9일 전 첫 학기를 마쳤습니다. 2023년 1월 5일 라타 카운티 법원에서 브라이언의 첫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4건의 1급 살인과 1건의 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그의 변호를 맡았으며 그들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브라이언의 부모와 2명의 누나도 그들은 브라이언을 사랑하며 끝까지 믿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그의 살해 동기와 피해자들의 연관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케일리가 한 달 전 스토커가 있었다는 주장 때문에 브라이언이 어쩌면 케일리의 스토커가 아니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브라이언의 휴대폰 기록에 따르면 그가 몇 주간 피해자들의 집을 감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다호 대학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월 14일 모든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모스코 주민들은 사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다고 있다는 현실에 불안해했습니다. 평소보다 이르게 추수감사절 휴가가 시작되었고 연휴 기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부 학생들은 신변에 유의하며 불안한 연휴를 보냈습니다. 11월 30일 학교 측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현재 모스코 경찰들 또한 이 참혹한 살인사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일부는 휴식을 갖거나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